자, Part 6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와는 달리 장문 안에서 공란을 메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법이라든가 어휘에 있어서 단일 문장에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된다는 사실만 자, Part 5와는 다르죠. 자, 그래서 부담이 좀 일부 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문장도 읽어야 되고 뒷문장도 읽어야 되니까 늘 촉박한 시간 때문에 쫓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Part 6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시험 보시면 오히려 더 6가 쉬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나오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지문은 소프트볼 있죠? 자, 우리가 야구를 하드볼이라고 하진 않지만 야구는 딱딱한 공을 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볼 리그의 창설과 거기에 참여를 권유하는 사내 메모가 되는데 자, 그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가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A, B, C, D가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번과 D번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계획하다, 그 다음에 price는 뭐뭐에 가격을 붙이다의 뜻이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명사고요. 이 자리는 분명히 이제 명사 자리예요. of 이하의 명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명사들의 해석을 굳이 해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쉬운 단어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으로 들어가 보시면 팀은 어떻게 된다? be comprised of. be comprised of는 죄송합니다. 자, be comprised of는 뭐뭐로 구성되다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어려운 그런 어휘도 아니지만 자, 그래도 뭐 아주 쉬운 어휘도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수거로 외워두세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원인이에요. so가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everyone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등록하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그런 어떤 수준의 그런 선수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경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가 제시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레벨의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리그에 제가 지금 소프트볼 리그에 자, 지금 하나의 그 단면 있죠. 자, 모습을 갖다가 지금 묘사한 자, 그런 문장 안의 빈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빈칸의 그 명사를 잘 찾아서 잘 채우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 그래서 이 리그는 그 전문적인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참가해서 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이번에는 new부터 시작해서 private까지 전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vanced는 고급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upcoming은 앞으로 다가오는 의 뜻이죠. 자, 뭐 A와 D는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유일한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뭐뭐뭐를 요구하는 유일한 포지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유일한 포지션은 투수예요. 투수. 그런데 이 투수가 어떤 포지션인가요?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 투수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플레이어를 요구할까요? 자, 어떤 플레이어를 요구해요? 새로운 플레이어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다가오는 포지션, 다가오는 선수는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선수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고급의 선수, 자, 혹은 새로운 선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투수 포지션에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선수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선수를 요구하는 포지션일까? 아니면 자, 실력이 좀 뛰어난 선수를 요구하는 것일까? as 이하의 근거가 있습니다.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유의 접속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맥상 보시면 there are specific rules about what's deemed an acceptable pitch in the league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는 룰이 있어요. 구체적인 뭐와 관련된 룰인가요? 자,
자, A와 관련된 룰입니다. A를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what's deemed? 자, deem은 무슨 뜻이죠? deem은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되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아시니까?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피칭은 최소한 돼야 돼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피칭 있죠, 던지는 거? 자, 그런 피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리그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잘하는 그런 선수를 요구하는 포지션이 유일하게 피처다. 이렇게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특별하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의 포지션. 그러니까 결국 세부 정보가 되겠죠. 자, 리그가 앞으로 새로 생깁니다. 라고 하는 주제문 밑에 자,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어법 문제네요. 자, 동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is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와 B를 지우고 나면 expecting이냐 expected냐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고급스럽게 문제를 풀어보면요. expect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람만 주어로 취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that 이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 주어를 반드시, 그러니까 expect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somebody 주어만을 취하기 때문에 바로 something 주어가 와 있다는 얘기는 능동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목적어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적어절이 아니죠. it가 가짜 주어고 요게 진짜 주어예요. that 이하의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라고 써있는 문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요 놈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액면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자, B 플러스 ING의 진행형이 나오고 목적어절이 뒤에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어요. 네, 그런데 expect 동사의 본질을 아신다면 expect는 사람 주어만 취해서 사람이 예상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자, 그런 개념의 동사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이거 가짜고 이게 주어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We joined this softball league last year. 작년에 우리가 이 리그에 합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데디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even more fun this year. 자, 올해는 좀 더 많은 재미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오답으로 완전히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1차 소거하고 2차로 가셔서 논점 확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셨어요. 이것은 지불 안내를 하는 자, 그런 메모가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 안내를 하는 그런 메모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예요. 자, 동사가 아닌 녀석이 하나 있고 동사가 3개 있죠. 그럼 빈칸은 동사 자리가 맞나요? 동사 자리가 아닌가요? 이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동사 자리라고 확정을 할 수 있죠.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는 절대로 누구로부터 수식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죠? 그럼 만약에 위가 주어라고 하고 rendered가 동사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위를 수식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내가 키가 크다라고 해서 tall I 이렇게 안 쓴다 그랬어요. 또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가 수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C번을 지울 수 있고 너는 동사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만약에 그 부분을 몰랐으면 render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라고 하는 사실이라도 아셨으면 rendered 이하에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동사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시제만 과거로 간 거니까 목적어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목적어가 뒤에 없으니까 너는 분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렌더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인칭 대명사가 수식받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C번을 지우고 나면 결국은 의미가 똑같으니까 수태 시제로 가는 거거든요. 숫자상으로 버릴 것도 없고 능동, 수동태도 다 능동이에요. 셋 다.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시제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시제 문제는 단서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요 문장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approximately 30 days ago가 되겠죠. 대략 30일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장을 30일 전이니까 뭐예요? 보냈습니다로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뭐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rendered가 나오니까 rendered는 주다의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자, 10월 12일 날에 수행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render라고 하는 단어 추가 설명하고 이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render는 첫 번째 뜻으로 give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make의 뜻이 있는데 이때 make는 사역동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render의 구성은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반드시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이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로만 가능해요. 따라서 앞으로 render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시게 되면 자, 뒤쪽에 누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서 1번으로 해석할 것인가 2번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정보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요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144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30일 전에 인보이스를 보내드렸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rapidly부터 시작해서 certainly까지 모두 다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빠르게, 부정확하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확실하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갑시다. to hear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to 부정사 앞에 여러분들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처리하죠? 당신의 체크, 수표. 그리고 피하는 거죠. 늦은 그죠? late fees라고 하면 연체료 혹은 interest fees라고 하면 이자 비용, 이자 수수료 이런 것들을 피하고 당신의 체크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 and를 사이에 두고 자, 얘가 A, 얘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피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문제가 남은 거예요. 자,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요구한대요. 대디아를 요구하는데 당신이 메일을 갖다가 보내주는 거죠. 뭐를요? 그것을 어디에다 넣어서 동봉된 봉투에다 넣어서 월요일보다 늦지 않게 그러니까 12월 20일보다 늦지 않게 동봉된 봉투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보내주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은 이걸 피해야 되는 거야. 연체료 안 내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수표를 처리해서 end가 나왔잖아요. 빠르게 처리해서 연체료를 안 내야 되는 상황이 자, 지금 that 이하의 내용을 요구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바로 확실하게 처리한다는요. 바로 컴마 이하의 내용이 없으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처리하고 자, 이걸 피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대디아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시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인때보다 늦게 보내면 안 돼요. 자, 이때 보내야 우리가 빨리 일을 처리해 가지고 연체료 안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목적 부분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A번에다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A번으로 잘 쓰셨길 바라고요. 46번 가시면 페이먼트부터 시작해서 parts까지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페이먼트는 지불이 되겠고 vehicles는 차량, schedules는 일정이겠죠. 물론 얘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parts는 여러분들 보통 부분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는데 이렇게 복수로 쓰이게 되면 토익에서는 되게 부품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명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죠? 뭘 논의하는 거죠? 바로 charges, 요금이에요.
그죠? 어떤 요금입니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자, 동봉된 자, 인보이스예요. 송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또 need입니다. 요것도 A or B. 혹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동봉된 인보이스 송장상에 자,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그런 요금들이 이거 무슨 요금이에요? 라고 궁금하면 논의를 해야겠죠.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자, 당신의 밸런스가 됩니다. 자, 밸런스는 뭐죠? 잔액이에요. 잔액. 은행에서의 잔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의 잔액.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어떻게 해요? breaking up. 쪼개는 거예요. 뭘로? 몇 번의 different. 뭐뭐뭐로 쪼길까요? 그렇죠. 몇 번의 분할납부 있죠? 그래서 분할납부 형식으로 그것을 쪼개는 것을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의 account specialist. 자, accou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래처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자, 전문가에게 이 번호로 연락 접촉해 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자, 지금 이런 메모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30일 전에 지금 바로 앞문장에 30일 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자, 지금 우리에게 제시 그 정보로 주고 있는 그런 메모가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전개 과정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무슨 수능 독해도 아니고 수능 독해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막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30일 전에 보냈어. 근데 너 왜 돈 안 주니? 자, 그러니까 자, 빨리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쪼개서 내려면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자, 지불 방식을 자, 지금 안내하는 그런 메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개 지문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지문만 남았는데요. 정말 마지막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5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7번부터 9번까지 지문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지문은 그 패션쇼와 관련된 보도 자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부터 D까지의 선택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서로 다르죠. informal이라고 하는 것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편안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casual로 바꿔 쓰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 unique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한의 뜻이고 세 번째 athle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몸매 따위가 다부진 탄탄한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운동과 관련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athletes라고 하는 단어가 운동선수니까 2번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몸매 따위가 탄탄한의 뜻으로도 쓰니까 예문과 함께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athletic build라고 얘기하면 탄탄한 체격이고 빌드는 특히나 여러분들 동사로 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체격의 뜻으로 이번 기회에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Part 7 지문에 가끔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workable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뭐 그 형용사인데 실행 가능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runway fashion show가 되겠어요. runway라고 하는 거는요. 패션 모델들이 걸어다니는 그 통로 있잖아요. 그거 런웨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활주로도 우리가 런웨이라고 하죠. 자, 그 패션쇼가 동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자, 만들어진 건가요? 바로 renowned는 유명한 디자이너고 사람 이름이에요. 언제? 자,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패션쇼가 could only be described. 오로지 뭐로서 묘사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뭐 개판인 거고 형식도 없었다라고 하면 informal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랫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대단히 독특한 그런 패션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단일 문장 안에서 답을 내기는 조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C번과 D번은 우리가 쉽게 버릴 수도 있지만, 그죠? 자, A번과 B번을 놓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따져봤어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됩니다. 자, B번의 선택지 정답으로 골랐는데요. 자, 조금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 풀면서 자, 다시 한번 정답의 근거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가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stones부터 시작해가지고 materials까지 모두 다 명사죠. 자, 돌, 바위, furnishings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급되는 자, 가구나 비품들 이런 것들 furnishings라고 하죠. 하드웨어는 넘어가고요. 자, materials는 재료, 자료의 뜻이죠. 자, 그러면 명사 어휘 문제니까 또 집어넣는데 동사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또 생략됐네요. 자, 디자이너가 사용했던 뭐가 자, not often seen, 자주 보이진 않는데요. 패션 디자인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사용한 그런 어떤 재료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바로 앞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informal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된다? 유니크하다라고 묘사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확고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하면서?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critics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로 별표를 2개 드릴 텐데요. critic은 분명히 IC로 끝났잖아요. IC로 끝났으나 얘는 명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비평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형용사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crit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이거 I는 중간에 없습니다. critical. 이게 형용사로 자, 비판적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같이 형용사로 S 없이 나오더라도 얘는 명사라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를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단어로서 실제로 기출된 바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것도 형용사 아니에요? 근데 왜 얘만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단어라는 거죠. 알겠죠? 주의하시고 이런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메디컬과 메딕이 나옵니다. 메딕은 의대 학생이고요. 메디컬은 자, 바로 의학, 그죠? 네. 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 품사를 좀 주의하셔야 될 단어. 자, 앞으로 문제풀이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one turn after the nex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건 수거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정 안 되면 이 부분은 빼고 해석을 하셨어도 괜찮아요. 이건 분사구문이니까 연속 상황으로 보시고 비평가들을 놀라게 하면서 패션 디자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재료가 되겠어요. 옷감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8번은 자, 정답을 D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149번인데요. which부터 시작해서 what까지 선택지가 쭉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with 이하가 지금 빈칸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니까 which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어요. 앞쪽에 보니까 she hopes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 뒤쪽에 이제 목적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녀는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를 이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which냐 what이냐의 문제인데요. 자, what이 들어가려면 자, 최소한 이하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앞쪽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what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세요. what이 자, 관계대명사건, 의문대명사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어떻죠? she hopes가 나오고 뒤에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구성 안에서는 명사가 하나 빠져 있나요? 아니면 완벽한가요? 완벽하죠. mak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 목적 보호까지가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얘기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what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what은. 그런데 which도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또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with를 여러분들 뒤로 빼보실래요? 그러면 자, with 이하의 명사가 없죠. 자, 그래서 그것이 which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또한 with,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전치사가 앞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얘기인데 관계대명사가 what이 쓰이면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A번이 된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what은 뭐뭐 하는 것의 뜻으로서 자, 불완전한 문장의 앞쪽에 그죠? 쓰이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구조상 맞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쇼는요. 자, 어디에서? 바로 패트릭의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곳이 이곳인데 그 웹사이트를 동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웹사이트를 동반해서 바로 그녀가 희망하는 바는 뭐예요? 그녀의 디자인이 좀 더 알려지기를 대중들에게 알겠죠? 알려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웹사이트와 함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선행사는 누구예요? 바로 웹사이트가 선행사고요. 그 선행사와 그 웹사이트와 함께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그녀는 희망하고 있다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what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7번에서 9번까지 패션쇼에 대한 자, 보도자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문제인데요. 마지막 세 문제는 건설회사에 대한 광고문입니다. 자, 그 광고문이라고 하면 특장점들이 쭉 열거가 돼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D번까지 전체가 다 부사입니다.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는 그러므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Conversely는 역으로, 거꾸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해석해 보시고 답 찾으시면 되잖아요. 자, 앞문장이 바로 뭐죠?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자, 최고의 architectural firm, 건설 회사가 되기 위해서, 건축 회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앞문장의 내용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가 running,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셜을. 자, 스페셜은 명사로 쓰면 특별 할인의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언제 동안에? 바로 전체 여름 기간 동안에. 언제 시작해서? 1일날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페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바로 이게 원인이죠.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그 결과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 돼야 말이 되겠죠. 자, nonetheless나 자, conversely는 반대되는 내용이 앞뒤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otherwise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들 부적절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A, B, C, D는 모두가 다 선택지들이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법의 문제겠죠. 자, 동사 어법의 문제면 수태 시제를 따져야 되는데 숫자를 따지려고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주어 어디로 갔을까요? 문장 맨 앞에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and 이하에 생략됐을 겁니다. 자, 그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바로 이 녀석이 주어가 되겠고 얘는 잠깐 빼도 되죠? 아, 이 회사의 강점은 뭐예요? 건축가들이 어때요? 교육도 잘 받았고 자, 그 다음에 경험도 많더라. 그리고 건축가들은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의 동사가 보이나요? 네, 하나 보입니다. 제거합시다. 그래도 주어 찾아서 하나 써먹었어요. 두 번째는 태로 가겠습니다. 수동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제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 시제는 아니고 대과거가 하나 나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은 조동사의 쓰임새를 묻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시점이 맞는지 시제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앞쪽의 시제는 분명히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죠. highly는 very의 뜻 혹은 높은 수준으로의 뜻이라 그랬죠.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경험도 되게 많습니다. experience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경험된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건축가들은 이렇게 장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이 꿈꿔왔던 집 있죠? 자, 물론 집이라고 하진 않았고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과거에 지었어요? 아니면 지을 수 있어야만 해요? 안 되겠죠. 바로 자, 지어드릴 수 디자인해 드릴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점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자,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 시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해석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과거나 의무를 나타내는 맥락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C번에다가 고를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죠? 자신의 건축가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버제팅까지 자, 모두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커리큘럼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잖아요. configuration은 뭐죠? 배치, 배열의 뜻입니다. 배치, 배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게 뭐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게 configur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환경 설정을 자, 컴에서는 환경 설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configur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윈도우즈로 컴퓨터를 처음 배우신 학생들은 configurations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윈도우즈 말고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학생들은 아마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컴퓨터로 전공한 건 아니니까 자, 이런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유틸리티는 뭐뭐가 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지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configur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환경 설정이라고 해요. 세 번째 스케줄은 안 해도 되고 버제팅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라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는데 그 필요가 뭐와 관련된 필요일까요? 자, you may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빌딩에 대해서. 그것이 뭐이든 간에 상관없이 가족들을 위한 집 혹은 회사. 어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의 건축물을 위해서 당신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필요를 우리는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강점으로 내세워야 되는 두 번째는 교과 과정에 대한 필요성일까요? 아니면 자, 일정에 대한 필요성일까요? 혹은 예산과 관련된 필요성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스케줄과 관련된 니즈를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회사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근데 이런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공사 기간 한 달에 끝내드립니다. 부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건설 회사의 강점으로서 절대 적절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상의 그런 니즈는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굉장히 빨리빨리 해서 어떤 필요성이라도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필요성은 다 충족시켜준다. 이것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C번에다 답을 골랐을까 싶어서 추가 설명은 C번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산 관련된 어떤 니즈가 있으면 자, 그것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가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개의 지문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5강 강의도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강의까지 다 끝났는데 펄6 뭐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5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서 정답을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께 드렸던 정보들 앞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5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자, 오늘 강의에 대한 전체 마무리는 자리를 옮겨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5강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10월달 강의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여러분들 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매달 이제 강의를 좀 더 잘 만들어 갖고 와야지 혹은 뭐 자료를 좀 더 잘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의껏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자, 일단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래된 저의 고민이지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얽어매는 순간 이미 이것은 하기 싫은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을 써도 그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라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추진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활용하고 저건 저렇게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그런 것들이 잘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서 좀 더 나은 강의로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달 강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들에겐 굉장히 많은 힘이 되니까 강의 보시고 혹시 남겨주실 커멘트들이 있으면 칭찬도 좋고 아니면 제안사항과 건의사항도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강이나 되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